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었어요. 네. 쟤네들 그 엄마 이름이 이제 자두인데 이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간식도 주고 하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따리는 거예요. 네. 지네 집은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믿고 의지했으면 부부의 집에서 새끼를 낳았을까요? 어미 자두의 탁월한 선택 덕분에 무럭무럭 자란 오둥이들. 근데 어떻게 얘네들 다 거둘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젖 떨어질 때까지 2달 동안은 이동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엄마랑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정이 든 것도 있지만 입양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결국 다 품게 됐다는 부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불쌍해서 못 보내주겠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6아이들은 운이 거의 로또 확률이죠. 두 분을 만난 게. 앉으면 줄까? 앉으면. 문제는 녀석들이 커갈수록 간식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는 건데요. 얘네 이걸 교육받아야 돼. 쟤 누구예요? 지금 저 짖는 애. 얘. 설이. 설이. 얘 암컷? 얘가 요구성이 좀 있어요. 차분하다기보다는 네. 막 깨물고. 네. 앉아요. 다른 애들 등치가 제일 작거든요. 얘 성격이에요, 얘 성격. 뺏길까 봐. 나 배불러도 다 내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경 가구에서 이제 교육적으로 보자면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새치기를 용인하면 안 돼요. 새치기가 생기는 순간 이 무리 안에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해. 다 새치기 하는 거예요, 다. 네. 규칙이 없으니까 내가 새치기해서 가져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열을 갔다 열을 갔다 네. 딱. 자기네 동배들끼리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실제로 사람이랑 비슷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앉았는데 저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와요. 그때의 감정. 화나죠. 네. 불안하죠. 네. 항상 똑같은 순서로 가야 되고 줄을 서고 누군가 새치기 하려고 하면 이건 단호하게 막아줘야 돼요. 다경 가구는 조금 더 단호할 필요는 있어요. 두 분이 이 집안의 리더가 돼야 돼요. 얘네들끼리 만드는 규칙도 있지만 사람 사회에 필요한 규칙은 두 분이 만들어주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라는 표현도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요. 네. 사료는 같이 주시는 거죠? 한꺼번에 아. 양은 괜찮아 보여. 근데 어떻게 이거 애들 6마리 키우는 것도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밥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저렇게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사료랑 같이 주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영양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료가 안 들어가면 그 균형 맞춰주기 우리가 좀 힘들어요. 자, 우리 설구. 저렇게 주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애들끼리 만나지 않게 묶어놓고. 그냥 주면은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묶어놓고 줘요. 이게 근데 나중에 더 큰. 성성숙이 좀 되고 나면 경쟁자로.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을 잘 해놔야 돼요. 아이고, 얘 싸움 아니에요, 이거. 전 이런 것도 더요. 이러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 나이 때 저렇게 싸우고 아이들끼리 투닥투닥 하는 거는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우선 그냥 두는 거예요. 무엇보다 작은 인기척에도 밤낮 없이 짖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6남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짖는 거는 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주위에 뭔가 다가온다. 그럼 얘네는 본능적으로 짖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쟤네 아빠가 누군지는 지금 명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살아남았을까요? 6남매의 아빠가 들깨기 때문에 경계심 강한 성향을 유전적으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생에서 그러니까 풀려 있는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
다 좋아 이런 애들보다 저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 저거는 처음 봤으니까 우선은 조금 경계해야 돼. 이런 성격의 애들이 살아남아요. 네. 그러면 걔 자식들이니까 그런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더 높죠. 네. 그러니까 이 평온한 우리 집 안에서 누군가 앞에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뭔가 경계적으로 오지마 누구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6마리면 모든 아이가 안 그래도요 한 아이만 그래도 다 같이 그래요.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짖는 육남매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얌얌, 얌얌. 짖을 때마다 간식을 주는 것이 혹시 짖음을 더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간식을 준다고 무조건 더 짖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주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큰 덩어리를 교육적인 목표 없이 주시기는 해요. 딱 시끄러울 때는 얼른 간식을 주면은 좀 잠잠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는 것 같아요. 밤늦게 짖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교육으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 중에 몇몇 아이가 이런 성향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가. 이쪽에서 끊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뒤쪽 공간만. 그래서 유전적인 걸 가지고 있는 아이의 스위치를 꺼주려면 그렇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려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남매는 짖느라 못 자고 할아버지는 말리느라 못 자고 야간엔 문제가 더 심각했었죠. 저치 먹어, 저치야. 근데 이게 얘네들한테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도 푹 못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 조선시대 때 성벽 보초병이에요. 낮에는 많이 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못 자고 오히려 밤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적이 오지 않는지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보초병도 이게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교대도 못하고 계속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이 아닌 관리적인 측면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저녁에 외부의 자극을 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럴 거예요. 무려 6마리 동시 산책. 설쌤이 보기엔 어떤가요? 지금 산책을 많이 하기 힘들죠. 하루에 한 번. 지금은 제가 힘이 딸려요. 꼬인 줄 풀어가며 다니느라 힘든 것도 문제지만 육남매 단체 산책을 멈춰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꼭 있답니다. 애들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6마리 한꺼번에 잘 하시거든요. 근데 다 컸을 땐 6마리 한꺼번에 하기 정말 네.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마리를 추천드리고 네네. 가장 많아도 3마리 정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올 때까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네, 이것도 안 해봐서 그래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차례가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좀 괜찮아지는데 안 해보니까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애들이 약간의 분리불안 증상. 그래서 우리가 이 6아이들이 나중에 계속 꾸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적으로 좀 관리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네.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얘들아, 설쌤 말 잘 들어야 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이제 간식 먹을 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 네.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두 분이 평소에 아이들 간식 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간식 한번 줘보세요. 네. 이제 멀리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냠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올라타는 녀석들. 앉아. 앉아. 앉으면 줄게. 앉아. 앉아. 특히 올라타서 짖기까지 하는 설이. 오케이. 앉아. 지금 제가 봤을 땐 설이가 요구성 짖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그걸 짖음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설이 한 아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앉아.
간식만 보면 내놓으라고 짖었던 설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앉으면 줄게, 앉으면 줄게, 앉으면 줄게. 앉으면 줄게. 기다려. 설이야, 설쌤한텐 안 통한단다. 이거를 바꿀 거예요. 우리 올라타는 거는 이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올라탔을 땐. 네. 피하시는 것도 옳지. 안 돼. 계속 짜증내죠. 네.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됐던 거에서. 설이 앉아. 앉아. 좀 당황스럽긴 해도 설쌤에게 집중하는 설이. 똑똑해서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옳지. 제가 자리를 또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리 와. 그러면 옳지. 오, 살고 앉아. 옳지. 너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이를 더 넣어볼게요. 체리. 3마리 동시 교육 쉽지 않을 텐데요. 옳지. 옳지. 이렇게 빨리 이해했다고요? 옳지. 지금 새치기 하는 애들 없어요. 옳지. 조금 전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데요. 잘 앉아있으면 순서대로. 옳지. 비행기 놀이하듯 약을 올려도 요지부동 완벽한데요. 옳지. 아유 잘하네. 얘네 똑똑이들이라니까요. 금방 알아들어요. 엄마가 똑똑한 개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이 날 닮았지 뭐래요. 자, 보리까지 간식 교육에 합세. 오늘 진도 팍팍 나갑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내 아이 한번 해볼게요. 보리 역시 일단 올라타고 보는데요. 안 돼. 안 돼. 설쌤의 단호한 제지에도 보리가 어째 좀 불안합니다. 옳지. 보리가 또 요주의 강아지 네. 중에 하나예요. 네. 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요. 보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살구. 그동안 간식 앞에서 질서란 없었던 보리. 간식을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먼저 먹기 위해 새치기. 또 새치기. 보리가 새치기 주범이었던 거야? 근데 보리가 오니까 새치기 하는 친구가 생기니까 같이 조금씩 무너져요. 그래서 보리만 우리 특별 교육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보리를 위한 설쌤의 1대1 집중교육. 제1강. 간식 앞에 두고 절제력 기르기. 보리가 지금 가장 절제력이 좀 부족하니까 간식 앞에다 두고 기다리는 거. 한번 그거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네. 기다려. 하고 간식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가려요. 과연 보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얌전히 앉으면 줄 거예요. 보리야, 느낌이 왔지? 옳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짜증이 그냥 엄청나요 지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쵸? 근데 사람 사회에서 살려면,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려면 저희도 그냥 주면 좋지만 필요해요. 기다려. 움직이면 가릴 거예요. 옳지. 어휴, 이런 똑똑이가 다 있나? 어?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은 목줄을 이용한 간식 교육. 우리가 이거 떨어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 바깥으로 이거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라고 얘기할 거예요. 떨어져. 그리고 계속 그냥 줄 잡고 있을 거예요. 얘가 우리 볼 때까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바로 착석. 옳지. 먹어. 보리 먹어. 잘 기다리면 2개 먹는 거예요. 떨어져. 떨어져 교육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보리. 옳지. 먹어.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개개별로는 애들이 다 똑똑해요. 근데 뭉쳐 있으니까 서로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아직 애기기도 하고. 그러면 다 커서 지금보다 절제력이 높을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메리. 기세를 몰아 6남매 동시 교육까지 다 진행해보는 설쌤. 똑똑이 6남매 잘할 수 있겠지? 보리, 너 제일 잘했잖아. 형제들이 많아지니 흔들리는 보리. 앉아. 과연 집중 교육의 효과를 기다려.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앉아. 그래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야. 얘들아, 기다려. 정말 힘내, 파이팅! 기다려. 체리. 옳지. 오호, 느낌이 좋은데요. 앉아. 몇 번만 순서 돌아가면 괜찮아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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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6남매 너희들 정말 잘한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애들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상태. 옳지. 앉아 하면 계속 서 있었는데 옳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옳지. 너무 뿌듯하시겠다. 아버님 한 번만 해볼게요. 6아이 한꺼번에. 얘들아 이리 와. 네, 저쪽으로 가라고. 이리 뭐 와. 간식으로 하셔도 이리 와. 돼요. 뛰어오르면 안 줄 거예요. 네, 뛰어오르면 안 줄 거예요. 뒤로 기다려. 빠지시거나 살짝 밀어내시거나. 제가 너무 김칫국을 미리 마셨나요? 기다려. 살고. 옳지. 체리. 기다려. 다른 애들 좀 기다려. 엄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기다려. 기다려. 이거 올라오면 주던 것도 멈추고 애들 내려 놓으셔야 돼요. 탭. 할아버지 앞에서도 확연히 차분해진 6남매. 밀어내. 체리. 네. 성공은 시간 문제 같은데요. 애들 너무 이쁘고 똑똑해. 아직 얘네들은 나이가 어려서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절제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많을수록 어렵지만 우리 6아이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좀 차분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뻐라 그냥. 너무 잘해요. 저희 이제 밤에 짖는 게 가장 또 큰 걱정 중에 하나시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은 저쪽이에요. 애들이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다가 얼굴을 다 내밀고 바깥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구멍구멍. 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에다가 뭔가 펜스나 문을 하나 설치해주고 나중에 여기 조금 더 정리해서 애들 활동하게 해줄 수 있으면 네. 우선 많이 줄어들 건데 그것만으로 힘들 거예요. 왜냐면 밤엔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기계를 준비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게 생겼지만 이 기계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띠리리리리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사실은 뇌파 중에서 안정감을 주고 조금 더 수면을 잘 도와주는 파동이에요.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 이 입구 쪽에다가 저 방면으로 놓을 거예요. 일종의 백색 소음을 이용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거라네요. 무엇보다 대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외부와 떨어진 곳에 휴식 공간을 넓혀주는 환경 변화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공간이 부족한 6남매를 위한 캔넬 교육인데요. 이 캔넬 교육이 좋은 거는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녁에 밤에 여기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문 열어놓고 애들 반응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캔넬에 대한 좋은 경험을 먼저 쌓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공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게 좋아요. 오, 테리 잘하고 있어. 그렇지. 테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네. 네.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간식들을 떨어뜨려서 들어간 애들만 먹을 수 있게. 캔넬 교육은 서두르면 안 돼요. 놀이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캔넬을 억지로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 공간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생겨야지 나중에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어요. 들어가 있을 때 문도 살짝 닫아봅니다. 얘 지금 계속 지가 찾아먹고 놀고 있거든요. 아유,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되게 나네요. 저도 너무 대견하다. 다 먹고 나오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볼 거거든요. 천방지축인 줄 알았더니 멋진 모습 보여준 육남매들. 아유, 너무너무 칭찬해. 처음에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충분히 두 분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기억했다가 애들 행복하게 잘 기르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지 네. 더 얘네들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칙은 두 분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애기들. 앞으로 할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아이고, 이뻐. 보리와 테리 그리고 체리와 서리까지 중성화 수술을 마쳤답니다. 우리 옳지. 새치기는 이제 그만. 간식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육남매를 위한 안전문도 맥가이버 할아버지가 손수 제작. 관심이 많아 서리가. 할아버지 숨 쉬었대, 서구야. 육남매 꿀잠 걱정 없겠네요. 할아버지가 아끼던 정원도 육남매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요. 육남매 너희들 너무 좋겠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더. 엄마 자두도 중성화를 마쳤답니다.